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들이 많이 막 나와 있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이 최근에 KBS에서 3월 중순쯤 해서 이재명하고 1대1 맞짱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제안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오케이죠. 예, 이재명이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쫄딱 망하니까. 예, 그래서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은평구에 가서 정책 간담회를 할 때 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임종석의 재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때 이 화면이 전 언론에 다 대서특필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명학살, 공천학살, 사천 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난리가 난 판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이의 이러한 이 재심을 요청하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심각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겨우 하는 게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뉴스를 봐서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심각한 국면에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자기 측근 들이고 히닥거리고 폭소를 터뜨리는 지금 장면이 언론에 보도돼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악마시키는 데만 몰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정치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봉숭아 땅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당 대표라면서 방탄을 지금 계속 조이고 있으니 방탄조끼를. 야, 이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루어지려면 이재명이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다. 예,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수원지법에서 상당한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판 갱신 절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화영 재판. 예, 왜냐하면 배석 판사가 바뀌어서 공판 갱신 절차를 정상으로 다 할 것이냐 간이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에서요, 간이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빠르면 4월 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요, 결국 이게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은 한마디로 구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학 거의 독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가 함성득 교수예요. 고려대학교 교수하다가 지금은 경기대 대학장으로 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최근에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위기의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 3월 1일부로 이제 발간이 됩니다. 이 책에서 매우 중대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딱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강하게 수사한 거. 그래서 울산지검에서 하던 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지고 온 거. 요것이 결국은 폭탄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안 했으면 조국이가 지금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문재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아주 이 폭탄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과의 1대1 토론,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제 KBS가 이거를 양 대표한테 제안을 했어요. 1대1 생방송 90분 토론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3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좋다. 오케이 통보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겠느냐? 저는요, 우선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또 말은 잘해요. 아주 말은 얼렁뚱땅 잘하면 또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이재명의 거짓말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해서 거짓말, 가짜 뉴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클라이맥스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 하면은 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의 경우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무슨 아픈 과거가 있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위증교사 관련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제 이런
그리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거의 그야말로 이 정치 인생이 다 끝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로 쭉 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아 있고, 그리고 조희대 보수 대법원장 임기는 또 거의 2007년도 임기 직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법 리스크를 이번에도 또 이 거짓말 가짜로다가 TV토론에서 한다? 그러면은 과거 대법원 판례는 물론 있죠. 왜냐하면 이 TV토론은 굉장히 번개같이 가기 때문에 준비된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선거법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물로 얘기할 때를 허위사실을 하는 거지, TV 토론처럼 질문과 답변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살아난 결정적 대법원 판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권순일이가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사법 리스크를 또 하나 만들 우려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가서 또 거짓말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코너로 본다. 지금까지 지금 법사위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백전백패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후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보통 20분, 30분씩 끝까지 질문을 다 받으면서 전부 다 답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른 토론, 가른 토론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러한 실력, 지금 눈에 드러난 실력만 갖고 또 경험만 갖고 사례만 갖고서도 이재명이가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 다만 이재명이가 비상식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정상적인 사고,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한다면 안 하는데 또 돌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요거를 본다면 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바로 요거를 보시면 알아요. 자, 먼저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하, 이건데요. 자, 이 문제는 이재명의 측근들과 대화하면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이계호도 있고, 이계호.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김용호. 그 다음에 이제 강선호,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자, 주로 이제 강선호가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강선호는 뭐 대변이니까 이제 붙어 다니죠. 그리고 강선호는 어느 정도나 이재명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거리가 강서갑에 겁도 없이 내밀었다가 철회했잖아요. 그리고서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강선호는 어마어마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강선우 이거 얼굴 보십시오. 여기 자료화면. 예, 뭐 만면에 그냥 이재명이 웃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정말 야당 대표는 와도 이게 사람인가 싶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말이죠, 불공정 공천, 그리고 사천, 그리고 학살 공천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해 있고 열받아 있는데, 이렇게 농담조로 받아들이면서 히닥거리고 웃는 게 바로 누구냐? 말단 무슨 당 사무처 직원이 아니고요. 야당의 당 대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가 전부 사인하면서 이 공천 학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히덕거려요. 그래서 이 포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2개월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8일 날이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은평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 이런 주제로 정책 간담회 있었는데 현장을 떠나면서 이루어졌어요. 이계호가 맨 먼저 말이죠, 이재명한테 친명 이계호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고개를 숙여서 크게 웃으면서, 아니 이게 단수공천이 되면 친명이 되는 거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계호는요, 이미 친명계로 분류된 데다가 25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수공천이 되면은 친명이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수 공천을 받으니까 이계호 여기 전남 당양 이쪽 지역에서는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철회하라 공개 반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수 공천이 되면 친명이야? 그러면서 히덕거리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김용호 의원도, 김용호도 또 마찬가지로 친명입니다. 예, 저는 경선에서 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경선하면 비명, 공천 받으면 친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김용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계호가 나는 경선에서 친명이 됐다. 그러니까 김용호는 저는 경선에서 비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 발언을 듣고 이재명이가 아니 경선에서 비명됐어요? 또 크게 웃는 겁니다. 예,
왜 실제로 경선이 지난 21일 날 서대문 을에서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강선호도 23일 날 당수 공천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렇게 히덕거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이 공천에서 대거 배제되면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5-6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서른, 이상원, 이 5명이 탈당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이 설훈까지 오면 6명이 되겠죠. 그리고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기동민, 하면은 또 7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어제 이재명이는요, 언론에서 이거를 시비하고 비판하니까 뭐라고 바빠졌느냐. 아니,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고 탈락하면 반명 비명이라는 보도, 이거는 자제하라.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하고 있고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엉터리나면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탈당 의원들한테는 그런 게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과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탈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국민들 보기에는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걸 보인다.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까? 경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페어 플레이를 해야죠. 그리고 공정한 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합법적 이 공천을 해야죠. 합법성과 공정성이 다 결여된 게 지금 민주당의 사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히닥거리면서 요 엄중한 상황을 넘긴다? 이게 정서적으로 말이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내 공천 학살을 당한 그 의원들의 이 심리적인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걸 실망감과 그리고 이제 배신감, 이런 거를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렇게 히닥거릴 상황이 되냐. 이게 봉숭아학당 아니고 이게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봉숭아학당 원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또 다른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함성득 교수가 책을 냈습니다. 자, 책을 냈는데 이 책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자, 이 책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자, 위기의 대통령. 이쪽으로 가져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기의 대통령. Presidential Crisis in Korea 해가지고 위기의 대통령 해놓고 함성득 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책에서 오늘 처음으로 몇 가지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자, 이 공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우선요,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지금 이제 당시 문재인이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나서 사실상 묵인을 했다. 조국 수사는.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는 묵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내몰려고 작심하다가 결국은 실패작으로 끝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거 이제 합법적으로 징계의회를 회부해서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국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왜 그러냐면 울산시장 선거는 누구지요? 송초는 누구죠? 문재인과 수 30년 지기. 그래서 문재인의 꿈은 뭐냐? 꿈에도 소원은 송초를 갖다가 울산시장에 성공적으로 딱 앉히는 거. 이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명 수사를 했고 황운하 이번에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자, 황운하의 하명 수사, 김기현을 죽이기 위해서.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공약도 지원해줘요. 이 공약 지원할 때는 대통령실,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전부 동원해갖고 정보 주고 아이디어 주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송초가 돼요. 송초가 돼가지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임기 사연을 다 해먹고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서야 재판이 1심 판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봐준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하게 생각하는, 즉 문재인의 꿈을 이루려는 이 송초를 갖다가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시원찮겠죠. 이 수사 경험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만약은 문재인은 작심하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작심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폭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조국을 끝까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중간에 장관 임명도 보류하려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느냐?
강성 이해찬이가 밀어붙였습니다. 강성 이해찬이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 조국 이거 수사에 묵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생각도 했었는데 이해찬이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조국의 칼을 댔다는 것이죠. 예. 자, 칼을 대면서 35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당시 한 말이 뭡니까? 언론에 나오는 의혹 하나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나쁜 선례는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매주 말마다 광화문이 떠나가라고 뭐 심지어 어느 때는 어느 언론에서 1,000만이 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반정부 집회가 매주 말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조국이 강해되는 것이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함성득 교수가 말이죠. 위기의 대통령이라는 책자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대화록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뭐냐. 2019년도 9월 6일 날 단독 만찬을 갖습니다. 단독 만찬을 문재인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져요. 여기에서 수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조국한테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수사가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조국이 진보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해서. 자, 그래서 그 당시 대화록을 보면요.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입니까? 문재인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를 묵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때가 언제냐? 지금 이제 이 언론, 조국에 대한 언론의 공세가 절정에 달하던 2019년도 9월 6일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날 금요일 오후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서 단독 대면 보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조국은 이제 다 끝났다. 끝나게 됐다는 내용을 지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과 그리고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논의한 내용은 이번 처음으로 이 책자를 통해서 공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교수의 주장은요. 이러한 대화의 행간을 보면 문재인이가 윤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단독 대면 보고 이후에 문재인은 긴급 참모회를 열었고 참모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조국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 이게 이제 6일이잖아요. 이틀이 지난 9월 8일 날 밤에 이해찬이가 강경한 주장을 해서 당정협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임명 건의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9월 9일 날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문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조국 수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라고 그래요?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걸 보더라도 신뢰가 있는 게 맞아요. 그 당시도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비콘 강을 건넌 결정적 계기는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갖다가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는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검찰 수뇌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한 교수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요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윤 대통령이 이런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갖다가 서울중앙지로 갖고 온 거 이거는 도전이야. 요렇게 얘기했다는 고위 관계자는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이 정도가 되면요. 이미 민정수석은 떠났고 그럼 실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비서실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위협에도 윤 대통령이 전혀 개의치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축출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노영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아니면은 정무수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강기정 정도. 자, 그런데 이게 강기정보다는요. 이 비서실장 정도가 더 크지 않나. 대통령의 도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 교수는요. 최근 있었던 울산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1심 유죄 판결이 임종석과 조국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져서 이 사건이 전면 재수사가 된다면 또다시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런 언론사설 책에 인용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함석도 교수는 언론사설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본인 생각이 언론사설하고 똑같으니까 인용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이런 구속도 사실상 시간 문제가 아니냐.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요, 아무리 나쁜 상황이 닥쳐왔어도 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변하든지 문재인과 친문 실세들, 그리고 조국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적정한 죗값을 치르고 또 있고, 그리고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윤석열의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를 이미 일부 기소했고 그 모든 것을 검찰 수사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국은 진보를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보의 정권 재창출 전략을 엉클어버리고 문재인의 정치적 추락과 실패를 촉발한 계기는 윤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수사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입성을 노리는 조국, 그 다음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비록 민주당에서 컷오프는 됐지만 국회 입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간단치 않을 것임을 이 위기의 대통령, 요 책에서 함성득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수원지법에서 있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수사,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이 절차. 본래 이틀 전 재판에서는요, 이화영이는 공판 갱신 절차를 전부 원칙대로 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녹음 내용을 갖다가 증인들의 녹음 파일 내용을 전부 다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또 6, 7개월이 가요. 그런데 이제 이 변호인들은 그렇게 하면 지금 불리한 주장이 다 나온다. 그러면 판사한테도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게 언론에 그대로 되면 재판 진행에 불리하다. 그래서 간이 절차로 진행하자고 변호인들이 맞섰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재판부가 그럼 빨리 합의해서 결론을 내려달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간이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다음 3월 5일 재판에서는요, 검찰 측 서중 조사하고 그리고 변호인 측의 의견 발표가 진행되게 되고,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 5가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재판부가요, 3월 12일 재판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해진 공판 기일에 맞춰서 이후에는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4월 초, 이달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선고가 내려짐을 고려해 볼 때 빠르면 1심 판결은 4월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요, 중간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일정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자, 이화영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더군다나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 지금 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전부 반란표를 던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체포 동의안 가결도 상당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